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전에 도리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카식 레코드를 놀랍도록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설명들을 썼습니다. 어떠셨나요? 앞편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 1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도리스라는 여자는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 폭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옷장에 성인용품을 넣었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창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반항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형을 도구로 유년 시절부터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영매를 통해서 도리스의 전생과 접근할 수 있었고 여러 생에서 남성을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적인 마음을 영혼은 고치기 위해서 입으로 유방암을 일으켜 여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실현을 계획했었습니다. 영매는 채널링 중 도리스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천사하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놀라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영매와 채널링을 진행 도중 비물질적인 천사는 자기만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사는 더 커다란 그림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소리에서 보살펴주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암에 대해서는 도리스의 몸은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을 들으며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와우, 세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이러한 천사의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약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세포가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암이라는 시련은 우리 현실 세계의 인격체의 관점에서는 처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장의 기회라고 합니다. 또 아픈 병이란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리스 자신이 설명한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녀의 몸은 높은 영적 자각을 위한 판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는 시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곧 도리스의 경험 대부분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앞편에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의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 대령은 큰 인격체를 아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과 기잡이 영혼들은 지 페이지를 쭉 넘기며 살펴보듯 그 인격체를 훑어본다고 합니다. 도리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성적 에너지를 옳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유방암이라는 경험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실을 한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가르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사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가 창녀라고 하여 말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뒤로부터 도리스에게 카르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도리스의 어머니는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 영혼이 그녀에게 험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달라고 부탁을 했다? 도리스는 왜 이렇게 무모하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영혼은 교사, 지도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졌는데 너무 남성적인 우월적인 성격이 강해서 카르마가 생겨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성함까지 불러일으키게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도리스의 부모님은 유방암 유전적 소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로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스가 암을 얻어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나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 모험이 심했습니다. 이 생각에 천사들은
삶에는 100점도 낙제점도 없다 라고 합니다. 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도 나쁘지 않고 모든 것은 그저 경험일 뿐이며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되고 성장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또 천사들은 삶을 계획할 때는 연성이 가장 큰 경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모두 마찬가지로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차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점은 한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천사들은 다중우주가 있다는 거네요. 역시 제가 앞편 과거와 미래의 아카식 레코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마다 다른 차원이 있어 그 숫자가 무한대가 가능하다고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고 그의 영혼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역시 천사들은 제가 앞편에 말씀드린 홀로그램 우주론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은 그것이 그 즉시 나타나는 비물질적 영역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걸쳐 충분한 파동과 강도가 주어질 때야 물질적인 실체가 되는 물질적 영역에서도 창조의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진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제한되지 않는 존재라는 믿음이 더해지면 한도 옮길 만큼의 잠재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차원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사는 한 영혼이 이 차원에 너무 꼭 갇혀 있다면 그건 마치 겨울 코트를 겹이 껴입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만지려 해도 뛰기 힘든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가 여러 차원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손을 뻗쳐 만지기 쉽고 따라서 다른 가능성을 이해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도리스는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주의 손길을 느낀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는 암이 훨씬 더 심각했고 실제로는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주에서는 암으로 인한 죽음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내면의 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현을 계획하고 그 영혼의 계획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차원에 걸쳐 계획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현재 이 책 콜투 지구별 중 도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톤 천사는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도리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